교과서 240쪽 사건 A 여기 이제 Y의 동그라미 해야 돼요. 사건 A와 이거는 이제 그리고예요. 그리고 사건 A 그리고 사건 B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방금 이전 시간에는 사건 A 또는 으로 연결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사건 A와 즉 그리고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통계 복사를 볼까요? 정우가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고르려고 한다. 식사, 여기 식사의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소고기 덮밥, 그 다음에 닭고기 덮밥, 해물덮밥 중 한 가지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음료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음료로는 주스, 콜라 중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식사와 음료를 한 가지씩 짝지어 주문. 이거죠. 그러니까 식사도 주문하고 그리고죠. 여기 와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리고 음료도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음료를 주문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이때는 곱해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라고 쓸 수 있는데 왜 곱할까가 중요합니다. 왜 곱할까? 밑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고르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봐요.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소고기 덮밥을 고를 수도 있고 닭고기 덮밥을 고를 수도 있고 해물 덮밥을 고를 수도 있죠. 근데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 그 각 경우에 대해서요. 각 경우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경우에 대해서 음료를 고르는 경우가 두 가지씩 다 있죠. 소고기 덮밥을 골랐을 때도 주스와 콜라를 고를 수 있고요. 닭고기 덮밥을 골랐을 때도 주스와 콜라를 고를 수 있고요. 해물 덮밥을 선택했을 때도 주스와 콜라를 고를 수 있어요. 총 몇 가지냐면 6가지가 되는데 하나하나 다 쓰지 않고 각각이다 보니까 하나씩 주문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별표 할 건데요. 일단 밑줄 긋고 한번 해볼까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가지이고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면인데요. 여기서는 그 각각에 대하여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났어요. 한 가지가 일어났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각각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별표 3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라고 쓰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곱의 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언제 곱하냐? 와입니다. 와.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N들이 연결되면 곱합니다. 곱의 법칙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고요. 5번을 볼까요? 다음 샌드위치 가게에서 빵과 소스를 직접 선택하여 나만의 샌드위치를 만든다. 빵 동그라미, 소스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보면 과라고 연결된 거 보이시죠? 자, 과는 뭐예요? 그리고 빵 그리고 소스죠. 둘 다 선택하는 겁니다. 빵은 동그라미 해볼까요? 빵은 귀리, 밀, 현미 세 가지. 그 다음에 소스는 고소한 맛, 달콤한 맛, 매콤한 맛, 새콤한 맛 네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빵과 소스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일단은 과입니다. 그래서 빵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세 가지, 그리고 소스를 선택하는 경우 네 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하다 보니까 곱셈이 되는 거예요. 12가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까요? 5개의 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밑줄 봅시다. 5개의 점, 그리고 4개의 모음. 자, 여기 자음, 그리고 모음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음이 5개 있고 모음이 4개 있는 거예요. 중에서 각각 하나씩 골라, 자, 각각 하나씩 골라 글자를 만든답니다. 만들 수 있는 글자는 일단은 자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있고요. 자음만으로는 절대 글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4가지예요. 그 각각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0가지가 된다 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제 1번을 볼까요?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에서 4장의 카드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자, 동시에. 그러니까 1과 2를 뽑을 수도 있고 1과 3을 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자리 자연수는 여기 네모를 해볼까요? 10의 자리가 있고요. 또 1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순서를 10의 자리를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10의 자리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럼 10의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될까요? 4가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1이 뽑혔어요. 그럼 1은 1의 자리에서 뽑힐 수가 없겠죠. 그럼 1은 제외하고 나머지 2, 3, 4 세 가지 중에서 1의 자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하니까 곱하기 총 12가지 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다 밑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4가지 10의 자리에는 4가지 반면에 이미 숫자를 하나 10의 자리에 썼죠. 뭐 1을 쓰든 2를 쓰든 3을 쓰든 4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 각각에 대하여 1의 자리를 올 수 있는 숫자는 10의 자리를 숫자를 제외한 3가지밖에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자리 자연수를 다 만들어 봤는데 이게 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을 다 구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4 곱하기 3이라고 쓰면 된다. 이 4는 10의 자리 그리고 3은 1의 자리 각각에 대한 1의 자리 숫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다음에 7번을 볼까요? 0, 1, 2, 3이 각각 적힌 공이 있습니다. 자, 0, 1, 2, 3이 적혀 있어요. 0이 들어가는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공 2개를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입니다. 자, 2개를 뽑는데 두 자리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조건은 1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어요. 두 자리 자연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을 제외한 1, 2, 3 이 3가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가지예요. 자, 곱하기. 그리고 나서 만약에 10의 자리에 1을 썼어요. 가정을 해보죠. 10의 자리에 1이 왔습니다. 그럼 1은 1의 자리에 쓸 수가 없겠죠. 그럼 몇 개의 숫자가 남았냐면 3가지가 남았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이 돼서 총 9가지. 그죠? 경우의 수는 9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모든 두 자리 자연수를 모두 구하세요 할 때는 이것도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그때는 풀이를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2가 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3이 오는 경우 3가지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게 나뭇가지 모양이라고 해서 트리 구조라는 말 씁니다. 그러면 1의 자리를 한번 써볼까요? 0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어요. 10의 자리에 2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 0이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의 자리에 3이 온 경우는 0이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자연수들을 다 쓸 수 있겠죠? 자, 보면 지금 이제 화면이 멈췄는데요. 잠시 한번 기다려보죠. 예, 자, 제대로 됐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 2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자연수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10이 되겠고요. 12. 여러분도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13.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23. 그리고 30.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32. 모두 구하시오 하면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나뭇가지 트리 구조라고 그랬죠? 근데 경우의 수만 구하세요 하면 3 곱하기 3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의사소통 문제가 나왔네요. 영민이네 반 학급 임원 2명. 자, 학급 임원 2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반장, 부반장을 뽑을 때와 그냥 그 대표 2명을 뽑을 때는 달라요. 자, 학급 임원으로 여기서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다르죠? 그죠? 자, 회장 1명, 부회장 1명. 회장을 먼저 뽑고 부회장을 뽑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 2명. 요건 좀 달라요. 대표 2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가 회장과 부회장이 됐어요. 그러면 A가 회장, B가 부회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표 2명이면 A, B를 뽑나 B, A를 뽑나 어때요? 같아요. 그죠?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경우를 생각해 보자. 5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같은지 다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했는데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별표 3개 두고요. 순서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순서. 예를 들어서 5명의 후보를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 E라고 합시다. 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러면, 자, 첫 번째 1번 회장 1, 그 다음에 부회장 1, 이렇게 뽑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회장으로 A가 뽑힐 수 있겠죠? 그럼 부회장으로 뽑힐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죠?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나무 트리거줄을 그려요. 그래서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고, E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회장이 B가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4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죠? 자, 볼까요? A가 부회장, 그 다음에 B는 됐으니까 C, D, E라고 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C가 회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A, B, C 있고, D, E. 자, 이렇게 다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가 회장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려보세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A, B, C, E.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그죠? E가 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A, B, C, D. 어때요? 그러면 총 경우의 수가 같겠죠? 그러면 이때 한번 쓰면 A, B가 자, A가 회장, B가 부회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이거는 BA를 볼까요? 근데 두 번째 2번에서는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좀 쫓겨나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이번엔 대표 2명을 뽑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 2명. 그럴 때는 A, B와 BA가 어때요? 같은 경우예요. 자, AB equal BA. 그죠? 그러면 같은 경우를 두 번 카운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좀 좁긴 한데요. 아래쪽에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필기를 잘 해줘 보세요. 자, A가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 부회장이 되는 경우는 미안합니다. 회장 부회장이 아니에요. 대표 2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먼저 A가 뽑혔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 뽑는 경우의 수는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E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A가 뽑혔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B가 먼저 뽑혔어요.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되냐면 3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왜냐면 A는 올 수 없으니까 C, D, E 중에서 올 수 있겠죠. 이번에는 C가 먼저 뽑혔어요. 그러면 이제 B는 이미 뽑혔죠. 경우의 수에 카운트 됐으니까 이때는 D와 E만 남습니다. 그리고 D가 먼저 뽑혔을 경우는 E가 뽑히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 5가지, 그다음에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 각각에 대해서 4가지씩 있어서 20가지가 되는 반면에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총 4가지 플러스 3가지 플러스 2가지 플러스 1가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10가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필기를 좀 잘해 두시고 약간 어렵지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수학을 볼까요? 자, 함께하는 수학은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제시된 문제를 풀어 답에 해당되는 수를 아래 표에서 색칠하여 숨은 그림을 찾아보자 인데요. 자, 이거는 각자 하는 걸로 하죠. 여러분들이 뭐 가위바위보를 할 때 서로 다른 것을 내는 경우의 수.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할 때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위바위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가위를 냈어요. 그럼 상대방이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가위를 뺀 나머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3 곱하기 얼마일까요? 6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 각각 적힌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 3의 배수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5의 배수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합의 법칙 3 플러스 2는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3번은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의. 수의 합의 이건 좀 어렵네요. 별표를 좀 해봅시다. 합이 2가 되는 거 또는 11이 된다는데 합이 2가 되기 위해서는 둘 다 눈금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자, 1 플러스 또는니까 합의 법칙이 되겠죠. 11이 나오는 경우라면 따져보세요. 5, 6, 6, 5.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에서 세 가지.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4번은 0, 2, 4, 6 중에서 서로 다른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0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 앞에 얘를 이것도 좀 별표를 해두고요. 0은 12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이 돼서 9가지. 그리고 5번 4개의 자음 그 다음에 2개의 모음 중에서 자음과 모음 1개씩. 이때 이제 곱의 법칙이었죠. 4 곱하기 2 8. 자, 이렇게 해당되는 칸을 한번 색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하트 모양이 나올 겁니다. 수고했습니다.